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좀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요. 나스닥에 지금 조정 신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일제히 경고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근거들이 하나둘씩 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무시하고 상승을 만들어줬었던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 나스닥의 70주들이 이제는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서도 테슬라는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이 눌리면 테슬라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좀 해보고 싶은 이야기는요. 나스닥이 눌리는 게 맞고 저는 테슬라에도 조정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결국 2025년에 자율주행 그리고 앞으로의 나스닥의 단연코 대장은 테슬라다라고 제가 강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거든요. 그 테슬라의 절대적 매수 찬스이자 마지막 매수 찬스가 될 수 있는 그 시점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왜 눌리고 그리고 테슬라는 왜 다시 대장주로서 상승을 만들어 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영상 시작하기 전에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선물 하나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간단한 설문조사 이벤트 하나만 소개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컨텐츠 제작하는 데 있어서 방향성을 여러분들한테 좀 설문조사를 하고자 하는 이벤트고요. 설문 참여자 전원에게는 현 시점 주도 섹터 대장주 리포트를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트럼프 2.0 시대로 접어들었을 때 어떠한 기업들, 어떠한 종목들이 가장 빠르고 가장 커다란 상승이 나오는지 대장주격인 이 종목 딱 한 종목씩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한 종목 그리고 한국 시장 트럼프 2.0 시대에 접어들었을 때 어떤 기업이 가장 큰 수혜를 받고 가장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을까? 대장주 한 종목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설문만 참여하셔도 준비해 놓은 이 선물 모두 다 100% 전부 다 받아갈 수 있으니까 요거 받아가시는 방법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를 왜 하는지만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미국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미국 주식을 다루고 있지만 정말 지금처럼 이렇게 관심세가 많은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특히나 국장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조차 등 돌려서 미국 주식으로 넘어오고 있으신 분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국 주식을 촬영하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둘 다 현재처럼 병행해서 하길 원하시는지 아니면 한국 주식을 다뤄주길 원하시는지 여러분들한테 설문 차원에서 이렇게 좀 준비를 했고요.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측에 보이는 1668-5284번 제가 수신 전용 연락처를 받아놨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수신만 전용으로 가능한 연락처니까 여러분들이 이 번호 개인정보 보호 차원으로 따로 만들어 놓은 번호니까 여러분들 이 발송 외에는 다른 쪽으로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해당 연락처로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느 주식이 더 크게 오를 것 같다 또는 어느 주식에 관심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한국 주식이 바닥이니까 한국 주식을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소리 미국은 계속 갑니다. 미국 주식 계속 갈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관심이 있으신 분야를 자 이렇게 작성 예시 적어 놨습니다. 1번 미국 주식 아니면 2번 한국 주식 이런 식으로 1668-5284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추첨을 통해서 이런 거 아니고요. 제가 참투자자문에서 트럼프 2.0 시대에 어떤 기업이 가장 많이 올라가고 가장 빠른 시기에 올라갈까?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요 레포트 두 개 받아놨습니다.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한 가지,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한 가지에서 여러분들이 한국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요 PDF 파일 한국 현 시점 대장주 탑픽이라고 적어놨고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미국 현 시점 대장주 탑픽이라고 적어놨습니다. 말 그대로 1번을 고르신 분들은 요 미국장 제가 종목을 드릴 거고요. 한국장을 고르신 분들은 한국장 코스피인지 코스닥인지는 비밀입니다. 요 한국장에 상장되어 있는 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PDF 파일을 발송해 드릴 겁니다. 간단하게 맛보기로만 첫 번째 페이지만 좀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영위를 하는 기업이고 어떤 사유로 추천을 하는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나와 있고요. 얼마에 사서 얼마까지 목표를 하고 있다. 자, 이런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기술적 분석도 이 리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모든 리포트가 똑같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보고서도 있고 디테일하지 않은 리포트도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요것도 현재 주가, 목표 주가, 그리고 상승 여력 얼마나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상세하게 나와 있는 레포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거 미국 주식, 한국 주식 하나만 골라서 1668-5284번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미국 주식, 한국 주식 하나만 골라서 발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주식이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팔런티어 테크놀로지 국방부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반년 만에 벌써 250%가량의 상승이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테슬라도입니다. 6개월 동안에 거의 300% 가까운 3배 가까운 상승세가 나와줬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대표 주자인 아이온큐도 3달 만에 300% 상승을 만들어주는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요. 미국 주식이 생소하신 분들은 미국 주식을 시작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떤 기업이 어떤 종목이 다음 트럼프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제2의 테슬라는 뭘까? 제2의 엔비디아는 뭘까? 궁금하신 분들은 미국 주식 골라주시면 되겠고 한국 주식 많이 빠져 있으니까 많이 오를 종목 분명히 많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번 한국 주식이라고 이렇게 설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답변 주신 내용으로 앞으로 영상 제작하는 방향성을 좀 채택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앞으로 박프로 영상 많이들 사랑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설문조사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이렇게 준비한 이벤트니까 모두들 참여하셔서 모두들 준비한 선물 많이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 나스닥 시장의 조정 신호 이 얘기를 먼저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뭐 엔비디아 뭐 중국 쪽에서 조사를 시작했다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단순하게 뭐 그런 얘기뿐만은 아닙니다. 결국 이제 금리에 관련된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 또 양자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구글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스닥 또한 좀 개별 장세로 좀 흘러가면서 이제 금리를 어떻게 좀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좀 경계태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나스닥이 조정을 받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달러 약세를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양적 긴축의 시대였죠. 양적 긴축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금리를 올립니다. 무슨 금리죠? 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거죠. 자, 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되느냐? 0%였던 금리가 예를 들어서 고점 기준 5.5%까지 올라갔었죠. 자, 그렇다는 건 은행에만 넣어놔도 안정적으로 연간 수익률을 5.5%로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은행에다가 넣어놓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 이건 확정 수익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그리고 좀 은행 그리고 좀 글로벌 투자 그룹 같은 경우에는 100%가 아니더라도 한 50% 정도만 애초에 양적 긴축을 한다는 게 경제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만들어진 현상이기 때문에 은행에만 넣어놔도 5.5%의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던 구조이기 때문에요. 미국 은행에 전 세계의 돈이 모이기 시작을 했었죠. 자, 그러기 위해선 가령 예를 들어서 원이라든지 엔이라든지 위안이라든지 이런 걸 달러로 변환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이 달러가 미국 은행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이런 흐름이었는데 이제는 트럼프 시대로 접어들게 되고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의 시대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트럼프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죠. 자, 그런데 당선인이 되고 나니까 파월 의장과 함께 간다. 그렇다는 건 파월이 생각하는 대로 간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파월이 생각하기를 요번에 인하 시기로 잡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번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게 되면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5.5%의 확정 금리 지금 이미 4.5포인트까지 내려왔거든요. 점점점 내려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 은행에서도 결국은 본인들의 돈이 이탈하기 시작을 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지금까지 달러로 변환됐었던 게 다시 원화, 위안, 엔화 이렇게 변환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달러의 매도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달러가 매도가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달러의 가치가 내려가는 거죠. 자, 그리고 가장 많이 달러를 모아놓은
모건 스탠리가 이번에 달러를 굉장히 많이 푼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미국 금리 그리고 성장 우위를 잃으면 달러 약세가 커질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성장 우위는 제가 뒤에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릴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어쨌든 금리 요것 때문에 달러 가치가 내려가면서 지금 단순하게 미국 시장에 돈을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달러로 넣어야 되죠. 달러가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주가가 횡보만 해도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냥 우리가 달러 오르면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수익률이 올라가잖아요. 반대로 내려가면 넣어만 놔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달러를 변환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을 가지고 가고 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 나스닥에 있는 현물을 빼야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나스닥 시장에 조정이 올 수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이유였었던 이 달러 약세를 막기 위해서 이번에 금리를 안 내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들을 하실 텐데 금리 인하를 이번에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금리 인하, 정확히는 채권 가격의 상승을 만들기 위함이 목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말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연방은행에서 그리고 미국 은행에서 달러를 굉장히 많이 모았다라고 말씀드렸죠. 언제? 양적 긴축 시기에. 자, 이자 높게 쳐준다 그래서 돈을 많이 긁어 모았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금리를 내리게 되면 돈이 시중에 풀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게 어디서도 적용이 되냐면 바로 채권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지금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4.5%입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요번에 빅스텝을 밟아서 빅컷을 밟아서 기준금리 4.0%까지 내려간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국채라는 개념이 뭐죠? 자, 내가 10,000원을 국채를 산다라는 뜻은 미국 국채를 산다라는 뜻은 내가 미국한테 10,000원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보증을 쓰는 거예요. 10,000원 나한테 빌려줬구나. 채권을 빌려줬구나. 너가 나의 채무자구나. 이자로 연간 4.5%를 줄게. 누가 담보를 선다? 미국이 담보를 서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채권이다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 상식상 좀 설명을 드려봤고, 자, 4.5%에서 4.0으로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사람들이 이제 4.0이네. 그럼 상대적으로 미국이 4.5% 이자를 주다가 이제는 4.0밖에 안 준다네. 그럼 여기에 대한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거죠. 더 이상 발행을 안 하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보유하고 있거나 가격보다 더 비싸게 매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비싸게 매도한다라는 뜻은 채권의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채권의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좀 어불성설 같지만 이번에 트럼프가 주장했었던 미국 부채를 갚는 방법 중 하나가 국채로 갚는다였습니다. 요거는 표 하나 좀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는 적자고요. 재정 적자고 이건 빚입니다. 미국 연방의 빚을 표현을 한 거고 미국 연방의 적자를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적자는 안 났어요. 자, 그런데 자, 지금 바이든 시대 때 적자가 거의 2배 가까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트럼프가 공격을 했었던 건데 이때는 사실 그 코비드 19이 있었기 때문에 뭐 사실 재정 적자는 어쩔 수가 없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 때 그리고 이 시기 때 빵꾸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위험한 시기까지 다가와 버렸어요. 이 빚과 그리고 이 재정 적자가 이 겹치면 굉장히 위험한 신호다라고 하는데 이 신호가 2번이나 겪으면서 결국 이 미국 연방의 빚이 그리고 적자 폭이 소폭이나마 상승하고 있고 정말 위험한 시기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이번 대선에 좀 화두거리기도 했는데 이 부분을 미국 국채로 해결을 하겠다. 이걸 많이 찍어내서 팔겠다. 그리고 이걸 비싸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 굉장히 또 좋은 명목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달러의 가치는 하락을 하게 되지만 미국 부채를 갚는 데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금리 인하를 강행할 것이다에 대한 목소리가 굉장히 강하고 연내에 금리 인하를 좀 빠르게 진행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일정은 미국 FOMC는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결정이 되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또 판단을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여부인데 동결이 굉장히 유력한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 또 해줘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나스닥이 조정이 올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자, 금리를 이번에 인하하게 되면 0.25%가 유력한 상황이니까 자, 4.5가 되고 0.25가 됩니다. 자, 근데 엔캐리가 정말 위험하다라고 하는 금리 차이가 3.5%입니다. 근데 지금 4.25까지 줄어들어 버렸죠. 자, 지난번 우리가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8월 달에 있었던 블랙 먼데이가 있었죠. 자, 요때입니다. 자, 엄청난 급락을 보여주셨던 8월에 있었던 막 7%, 8% 떨어졌던 요 블랙 먼데이처럼의 하락은 아니겠지만 결국은 이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공포감을 떨칠 수가 없어요.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다시 한번 좀 터질 수가 있겠다에 대한 공포감. 자,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지금 요소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 있는 거죠. 자, 달러 가치가 떨어지지만 금리를 반드시 내려야 돼서 미국 부채를 국채로 갚아야 되는 상황. 자,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터져서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파탄나지 않게는 정확하게 막아야 되는 이런 연착륙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골치가 아파요. 일본한테는 절대 금리를 올리지 말라고 해야 되고, 그렇죠? 자, 일본이 금리를 올려도 금리 차이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금리를 얘네들은 가만히 있고 우리만 서서히 내려야 되는 지금 상황인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도. 자,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도 트럼프 정권의 굉장히 또 호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천천히 서서히 미국이 조절하면서 엔캐리가 터지지 않는 선에서 금리를 내릴 확률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환율도 천천히 일방적으로 내려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자, 그렇다 보면 나스닥 시장의 돈이, 그리고 미국의 달러의 가치가 하락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한 번쯤에 이런 급락의 조정이 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번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또 놀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조정하는 흐름을 가져갈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본론인데, 테슬라는 그러면 왜 간다는 거냐? 결국은요, 작년에 있었던 상승률표를 좀 가지고 왔는데, 자, 이번에 올해 2025년에 새로운 연도의 주인공은 작년에 엔비디아였다면 올해는 테슬라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원픽이다. 모든 언론사와 애널리스트들이 전부 다 테슬라를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 사냐? 저는 1월에 사기를 강력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 가지 테슬라가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상승을 만들어주는 그 시기가 1월 달 내지는 2월 달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근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달러에 대한 매도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그렇다는 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다라는 얘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풀려진 돈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가장 높은 성장률과 수익성을 보여줄 기업한테 몰리게 되겠죠. 바로 나스닥의 테슬라. 결국은 모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데, 자, 그래서 그 전까지 일정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당연하게도 자율주행이 되겠고요. 자율주행 관련해서 또 오늘 한 가지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하나 좀 체크를 하고 할 텐데, 주행보조차 사고 보고 의무 폐지를 추진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자, 주행보조차가 사고가 나도 보고하는 의무를 폐지한다라는 건데, 말 그대로 주행보조차입니다. 그래서 사실 굳이 보고 안 해도 됐었던 문제인데 왜 폐지를 하느냐? 이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로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테슬라뿐 아니라 테슬라 경쟁자한테서 전부 다 공개가 됐었던 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폐지가 되게 되면 다시 한번 테슬라의 데이터,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독보적으로 갈 수 있는 요 폐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결과적으로 이 자율주행 쪽에 대해서 테슬라 자체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트럼프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밀어주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자, 역시나 이 로보택시가 2025년에 상용화가 될 예정이고, 정확히는 상용화라기보다는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Launch Robotaxi Service in California and Texas라고 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그리고 텍사스부터 이렇게 내년부터 좀 시작을 하게 될 예정이고, 지금 션 더피 교통부 장관을 임명을 하게 되면서 저 완전 자율주행 연방법까지 제정을 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방법이 좀 제정되게 되면 앞서 봤었던 캘리포니아, 텍사스뿐이 아니라 이제 2025년에는 전 주에서 자율주행을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하게 될 예정인데, 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작용을 하게 됐을 때 2025년부터는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본격화가 되고 상용화가 되고 돈을 어마무시하게 벌어들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역시나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또 요즘 또 핫한 애널리스트죠. 데나이브스는 내년 목표 주가를 650달러, 650불로 잡으면서 테슬라를 다시 한번 좀 찬양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캐시우드, 이 돈나무 누나, 이 ARK의 수장이죠. 자, 여기서 얘기가 나왔었던 또 흥미로운 자료가 하나가 있는데, 자율주행이 상용화가 되게 되면, 자, 요건 감가상각비를 빼기 이전입니다. 이게 전기차고요. 자, 이 나머지 63%가 자율주행입니다. 그렇다는 건 자, 곱하기 4배가 되는 겁니다. 25 곱하기 4가 100이잖아요. 그렇죠? 자, 주가가 4배가 된다.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감가상각비까지 빼게 되면 자율주행은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렇죠? 뭐 따로 나가는 게 없잖아요. 하지만 전기차는 생산하는 투입되는 데 들어가는 배터리 만들어야지 이런 비용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다 하게 됐을 때는 그 가치는 10배가 된다. 자율주행을 하게 됐을 때. 자, 그래서 이 ARK에서 나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몬테카를로 분석으로 앞으로 테슬라 주가에 대한 시나리오를 돌려봤다라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ARK가 제시하는 2029년에 프라이스, 자, 앞으로의 PER을 매겨봤을 때 적정 주가는, 자, bear, 장이 좋지 않을 때는 2,000달러, bull, 장이 좋을 때는 3,100달러까지 예상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2025년부터 시작하는 폭발적인 상승의 그 시발점이 있다라는 거고, 결국은 이탈한 돈이 다시 모인다 하면 역시나 테슬라밖에 없다는 거죠. 자, 지금 이 그림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앞으로 장이 좋지 않아도 2,000달러, 좋으면 3,100달러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테슬라를 담아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눌린다 하더라도 2025년에 자율주행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2025년에 자율주행을 할 확률이 58%다. 라는 또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2016년에서 38%입니다. 2025년 아닌 2026년에 할 확률은 합치면 96%거든요. 자, 96%의 확률로 2025년도에 상용화가 되지 않더라도 오히려 또 잡아갈 수 있는 또 시간을 가지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100% 내년에 상용화가 된다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바로 들어간다라기보다는 내년에 로보택시가 본격적으로 좀 굴러다니기 시작을 하고, 자, 그리고 2025년 1월 21일에 실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2025년 1월 21일은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올 것이다에 대한 의견들도 꽤 있어요. 정확히는 예상보다 좋지 않게 나올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4분기 실적 굉장히 좋게 나올 것이다에 대한 얘기는 이미 사실 많이 나왔고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봅니다. 중국 쪽 매출도 있겠고, 상하이 공장 다시 가동하면서 중국 쪽의 매출 어느 정도 보존했고요. 지금 메가팩 쪽에 나쁘지 않죠. 자, 그런데 문제는 결국 실적을 내야 되는데 자율주행 쪽에선 아직은 돈을 벌고 있지 않아요. 언제부터?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돈을 벌죠. 자, 그러다 보니까 2025년에 잘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던 전기차가 생각보다 좋지 않게 나오면, 예상치보다 컨센서스보다 좋지 않게 나오면 상승한 주가가 일시적으로 눌리거나, 내지는 연말부터 그리고 내년 연초에 금리로 인해서 달러의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한다라고 했을 때, 자, 요 실적을 빌미로 주가를 한번 좀 내릴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마지막 악재 2025년 1월 21일 4분기 실적이자 2024년 연간 실적이 저조하게 나온다면 오히려 악재 소멸이자 앞으로 커다란 상승의 그 시발점이 되는 그 시기가 바로 1월 21일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점으로 여러분들 좀 테슬라를 좀 담아가시는 게 어떤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새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언제 담지? 사실 저는 지금은 분명히 좀 조심해야 될 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2025년 그 이후에 뭐 엔비디아, 구글, 뭐 리게티, 아이온큐, 웨이브디, 지금 전부 다 핫한 이 빅테크들도 엔비디아 결국 어떻게 됩니까? 테슬라에 납품하죠. 자, 구글 양자 컴퓨터 어떻게 합니까? 스페이스X와 협업하려고 그러죠. 뭐 리게트, 아이온큐 뭐 이런 양자 뭐 하려고 합니까? 스페이스X 납품하려고 그러죠. 테슬라가 모두 다
쉽게 말해서 헤쳐먹는 이런 앞으로의 또 흐름이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내년 1월까지만 한번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제 의견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의 하락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나스닥의 고점 맞을 수도 있겠지만 테슬라에서는 그런 얘기는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점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면서 제가 참투자자문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식 공부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 영상 마무리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참투자자문에서 주식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준영 자문역 운영이라고 적어놨고요. 11,482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방에서는 여러분들한테 가장 빠르게 신속하게 이슈를 브리핑을 해드리고 어떠한 사유로 어떻게 올랐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주식을 공부하는 주식 공부방입니다. 말 그대로 주식 공부방인 만큼 주식을 공부하는 방이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는 분들한테 주식 공부방 1668-5284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한테 초대 링크 발송을 해 드릴 거고요. 구독자분들이라면 그리고 구독자가 지금 구독을 누르고 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입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함께 좀 주식을 공부할 수 있는 방 제가 참투자자문에서 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그럼 네가 뭔데 운영을 하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투자 자산 운용사로서요 그냥 주먹국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정식적으로 참투자자문에 등록된 자문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문을 드릴 수 있는 제도권 내에 있는 자문 역할을 하는 자문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주식 공부방에서 이런 식으로 최근에 플리토라는 기업도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이스트소프트도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황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한테 꾸준히 드리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었던 설문 미국, 한국 어느 시장 가릴 것 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주식 공부를 하고 관련된 정보 어떤 게 나오는지 꼭 주식을 사지 않더라도요.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가장 빠른 정보를 선점을 해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 꼭 주식 공부방이라 그래서 주식만 공부하는 방은 아닙니다. 관련된 세상 돌아가는 이슈들도 공유를 드리는 방이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 돈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는 방이다 보니까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 1668-5284번으로 구독 문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잊지 말고 앞서 말씀드렸었던 설문조사 이벤트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제가 준비한 대장주 요거 야무지게 또 준비한 거 또 여러분들 하나씩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컨텐츠 제작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의견 계속해서 수렴할 예정이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아니면 관심 있으셨던 부분들이 있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문자 남겨주실 때 꼭 이렇게 딱딱하게 안 보내주셔도 되거든요. 궁금한 점 있으셨다면 궁금한 점 문자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아니면 여러분들과 소통하는데 반영 최대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